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 FOMC 회의에서 연내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이 기존 입장이 고수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정말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는 하루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코스피는 2% 넘게, 코스닥은 1% 넘게 강한 빨간불을 켜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되고 있고요. 테마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관련주, 로봇 관련주 등등 다양한 테마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장 속에서는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을지 오늘 또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그런 교육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 도중에는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 만큼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겨봐야겠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선물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로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랜만에 시장이 정말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상승 폭은 굉장히 큽니다. 어제 미증시와 좀 동조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업종도 또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마찬가지 오늘 강의는 반도체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을 어느 구간에 담아야 되고 지금 현재 상승 중인 종목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해 줄지까지 오늘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방송 놓치지 마시고 누나톡방 참여하셔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면서 양지수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수급도 좋고요. 테마의 흐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바라봐야 될 만한 테마는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대표님께서 반도체 관련된 교육까지도 준비를 하셨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지금 삼성전자, 특히나 대형주가 어제는 삼성전자 5%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도 2% 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8% 넘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내에서도 워낙에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있고요. 또 차별화 양상이 보이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 어떤 섹터, 세분화된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공략해야 될 만한 타점 그리고 공략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노란 톡방 준비되어 있죠. 함께하는 톡방 내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종목에 대한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방송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는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까지 훈풍이 불어든 모양새인데, 일단 시장이 좋다 보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섹터도 오늘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시장에 투심이 좀 올라온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섹터에서 상승세를 좀 키우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거 아까 말씀 잘 주셨는데 그 SK하이닉스가 현재 이제 9%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최근에 이렇게 이례없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업종 미증시에서도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반도체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저거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 국내에서도 과거에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이제 K칩스법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 지금 그 지원책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봤을 때 앞으로의 이제 투심은 뭐 지속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뭐 코스피에서 당연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지금 트렌드가 그 하이엔드 메모리 위주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업종에서 우리가 좀 공략하면은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이게 좀 단기적으로 탄력받아서 올라갈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어제 사실상 연준에서도 어제 Q&A 시간에 보시면은 네. 뭐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비쳤는데 음. 일단 뭐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GDP 상승한다든가 뭐 이런 이슈들 말고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와 좀 다르게 연준 의장이죠. 파월이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금리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이제 대형주 장세 위주로 좀 이제 시장이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 장기화는 뭐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2번 한다, 3번 한다에 사실 그 헤드라인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뭐 당연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움직여주는 섹터 안에서 좀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어차피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상승할 거고 그리고 주도주들로 이렇게 주도 섹터로 움직일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 이렇게 급등했는 종목들 정말 뭐 400%씩 500%씩 올라간 뭐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뭐 재차 공략하기 힘들지만 또 그런 종목들이 눈이 많이 갔고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이제 좀 좋은 재료로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지금 시장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강세인데 오늘 시장만 보시더라도 사실 숨어있던 종목들 좀 이제 후발주 개념의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금 공략이 늦지 않았으니까 종목만 잘 발굴해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과거에 뭐 이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만큼의 사실 그런 수익은 달성하기 힘들겠지만 충분히 내가 매력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의 관건으로 보는 거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겠네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반도체 흐름을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뭐 거품설도 있고 사실 맞아요. 이제 뭐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고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적이라는 게 올해 이제 연말로 갈수록 또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는 조정받겠지만 실적은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섹터는 무조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정말 주가가 많이 눌려서 저평가받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예. 바닥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분할 매수 개념, 그 적금 개념으로 조금씩 모아 가시면 적정 주가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50만 원 이상, 60만 원대까지 충분히 천천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미국발 혼풍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 코스닥은 1.2%가량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좀 눌렸는데 어제부터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장에서 뭐 반도체, 뭐 기판, 뭐 장비, 뭐 소부장 단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대형주들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속에서 계속 유망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사실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간 종목보다는 우리가 후발주 개념에서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참 잘 주십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 도중에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목요일날 방송에서 드렸
드렸던 것 같아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로봇주이고 로봇주가 이제는 경기 방어주가 될 것이다 라면서 드렸는데 이 종목도 드린 이후에 또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6%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로봇주였습니다.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 인수설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이 종목들 또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도 튀어 올랐는데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총 16% 넘게 수익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로이 대표님입니다. 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다음 주 시장 또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좋은 종목으로 한번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타점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큰 종목 혹은 작은 종목 상관없이 나는 종목으로 한번 타점 정확하게 잡고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방송 도중에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일단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이 주식 라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인데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혹은 오늘 있었던 증시에 대한 궁금증들 있잖아요. 이 주식 오늘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식은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50분 안에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일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앞으로 좀 더 시세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통신장비 관련주 중에서 들고 왔습니다. 에이스테크 vs KMW 들고 왔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쪽에 주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그만큼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쪽이 바로 5G 통신장비 업종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시세를 줬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일단 에이스테크가 사실 이제 상승할 때 보면은 그 상승할 때 그 힘을 보시면은 이제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지금 바닥 구간 어차피 네. 통신 업종에 있는 종목들 차트가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제 상승세를 좀 키워주는 상승폭을 키워주는 그런 종목이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 어차피 나와 있는 이슈들이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AI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그런 이런 이슈들이 많고 오늘 해당 이슈로 통신 업종들이 좀 상승 중에 있는데 사실 AI도 그렇고 이 모든 전반적인 지금 4차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통신은 사실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네트워크 통신 가장 필수적인 요소고 그리고 지금 이제 6G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통신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맞는 주가의 흐름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까 양치기 소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정말 주가가 조금 이제 추세 변곡을 시도하려 했으나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통신이 이 AI 쪽에선 기본인 거 알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알지만 주가가 그에 미치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5G 관련주를 많이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삼성 CEO 이제 삼성 회장의 첫 행보도 통신이었고 그렇죠. 사실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업종으로 승부 볼 때가 아니라 네. 통신업종은 통신업종의 전반적인 이슈로서 통신업종 전체가 다시 투심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이제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서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상승폭이 큰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은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 개념상 이게 지금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는 매매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매매보다는 자 지금 갭을 띄웠잖아요. 네. 갭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만 좀 갭을 메워주는 구간까지만 우리가 짧게 공략하는 이런 스타일의 전략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후에 중요한 거는 재차 이제 눌림목 발생되는 구간에서 재차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들처럼 이렇게 주구장창 상승만 하더라도 끊어서 공략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승이 나올 때 대시세가 나올 때는 사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도 다 살려줍니다.
쉽게 뭐 소위 말해서 물린다라는 개념이 없이 어느 구간에 진입해도 웬만하면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짧게 공략을 하시되 이런 흐름이 좀 만들어진다. 그러면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안테나 사실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진 안테나 기업이고 뭐 RF 케이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인데 사실 이제 이 RF 케이블 업황이 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뭐 통신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모바일 통신도 있겠지만 동축 케이블이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 유선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가 열렸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이 동축의 활용도가 사실은 과거에 쓰는 만큼보다는 확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많이 됐을 것 같고,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업종으로도 사실 이제 방산용 안테나 있잖아요. 그런 업종으로도 지금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좀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에이스테크 지금 차트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에이스테크 외에도 우리가 KMW를 보면 똑같아요. 지금 티가 안 나죠? 바꿨습니다, 차트. 티가 안 나죠, 그죠?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갭 하락을 크게 띄우면서 네. 지금 갭이 떴고요. 그런 반면에 KMW 같은 경우는 갭은 없네요. 근데 저게 갭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민망한 정도죠. 네. 왜냐면 지금 KMW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차트와 이게 지금 거의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이거. 이거 네네네. 뭐냐면 뭐 거의 틀린 그림 찾기예요. 그쵸. 사실 이 갭이 뭐 사실 문제가 될 만한 갭은 아니에요. 왜냐면 갭을 메꿔주고 또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는 반대로 아래에서 봤을 때 네. 주가가 이렇게 갭을 띄우면은 회귀하려는 성질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봤을 때 하단에서는 오히려 좋죠. 오히려 공략이 좋고, 다만 이 상승 구간이 생각보다는 좀 짧다. 짧을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접근하실 분들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통신장비 5G 관련주 오늘 또 오랜만에 시장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에이스테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이스테크와 사실 KMW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현 시점에서 갭이 좀 띄었기 때문에 갭을 메꿔주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짧게 공략할 만한 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런 종목들 사실 전략을 세우지 않고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의 회장이 이 통신장비 쪽을 경영 첫 횡보로 놓을 만큼 유망해요. 유망하지만 주가는 그거에 비례하지 못하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전략 가지고 짧게라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 짧게 수익 줄 때마다 챙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렌시스라는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3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짧게 공략하셨습니다. 당일날 접근한 그 종목도 있고요. 당일날 접근했을 때도 있고요. 또 하루 만에 수익을 챙긴 적도 있는데, 이 종목 한 종목만으로도 무려 16%나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짧게 수익을 총 16% 넘게 드렸는데, 나도 이런 종목으로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이렇게 테마주로도 한번 수익을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방송 시간이 약 3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알차게 방송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혹은 질문들, 뭐 아무 질문이나 좋습니다.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다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도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주 내에서 들고 왔는데 KC텍 vs DIT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DIT는 사실
놓치면 안 되죠. 어, DIT가 그동안의 상승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2차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정말 메가 트렌드 요소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기업의 장점이 뭐냐고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는 뭐 사실 올해 중반기 이상은 더 봐야 되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부터 반도체 업종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반도체 업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은 반도체 업종을 공략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이제 연말쯤 되면 다시 2차전지가 겨울쯤 되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때가 돼서는 또 2차전지 관련돼서 사실 앞서 조정이 조금 있겠지만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겠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 재차 상승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차트겠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 공략하는 건 좀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격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이러한 상승 흐름 보였을 때 가격대가 한 주당 뭐 8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진짜 가격대가 좀 접근하기 중소형주를 치고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가격대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허들이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상에서 상승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박스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하단 부분까지 다 왔어요. 제가 보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이 121선 지지받으면은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와 줄 것 같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현재 주가가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주가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박스권 항상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강조드리죠. 이런 박스권이 나왔을 때는 지금 하단에 접근하기 좋은 소스들이 많다. 어떤 거냐? 방금 말씀드린 이 지지라인과 그리고 이동평균선 지지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지금 하방으로는 이 정도 열려 있고 상방으로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24,000원 라인 하단까지는 좀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IT 같은 경우도 매출이 거의 SK하이닉스 향이 그 지배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이슈더라도 좀 일시적으로밖에 반영이 안 될 겁니다. 상단에 그 박스권 상단에서 무조건 부딪히게 될 거예요. 뭐 당연히 강세 엄청 강한 힘으로 끌어올리면 뭐 지지받고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 가장 뭐 유력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러한 구간들이 사실 고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상단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공략하면 충분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방송 도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궁금증을 좀 남겨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미님께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 HN 10만 1,200원에서 10만 1,200원에서 샀는데 너무 고민이 많네요.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에코프로 HN. 얼마에 사셨다고요? 11만 2천 원이요. 11만 제가 2천 원이요? 눈이 좀 안 좋네요. 네. 11만 2천 원이면 네. 뭐 둘 중 하나네요. 상장할 때 샀다든가 혹은 상승이 나올 때 샀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 최근의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개예요. 지금 정말 애매한 구간이다.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간다 안 간다라는 건 사실 오직 순수한 예측의 범위지 네. 이게 정확하게 100%뭐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 두 가지인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 어쨌든 저항대가 상단 저항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까지 못 올린다. 12만 원대까지 도달을 못할 것이다라는 건 사실 뭐 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뭐 이까지 못 올라간다 이런 건 없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 지지 굉장히 잘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바닥 지지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횡보도 보여줬고 지금 차트가 어쨌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 추가적으로 뭐
N자 파동 만들어내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지금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윗꼬리 달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좀 나온 이후에 음봉 전환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도 윗꼬리 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금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뭘 기대해봐야 되냐? 바로 정배열입니다. 정배열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차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공존한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아까 제가 이제 고점에서 윗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 고점 부근에서의 윗꼬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좋은 재료 좀 상승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그럼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홀딩 전략을 가지고 가시되 네. 예를 들어서 8만 원 이탈했을 때는 네. 8만 원이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에요. 네. 근데 8만 원 이탈했을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죠. 손절 혹은 손절하고 나 다른 종목 공략할래.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수익 볼래. 이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게 충분히 올라간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겠다. 평균 단가를 좀 조정을 하고 그래서 뭐 목표가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본인의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가격 조정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분명히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건 충분한 재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기둥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하실 거면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거 같아요. 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따가 라이브 방송 켜서 질문 주시면 제가 제 차 요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 이외에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선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명, 매수가, 비중 등 남겨주시면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린다라고 했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거 세 가지 남겨주셔야지만 방송 이후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들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선 재료가 좀 더 많은 DIT를 선택하셨습니다. DIT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 만한 구간이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의 전략 받아보고 싶다.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DIT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마지막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로봇주 내에서 들고 온 것 같은데 해성 TPC vs 휴림 로봇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해성 TPC. 왜냐면은 휴림 로봇 같은 해성 TPC는 진짜 뭐 올해 들어서 정말 해성처럼 나타난 종목이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악성 종목이 아닐까. 왜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주가가 휴림 로봇을 보시면요. 이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사실 고점 찍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저는 그래요. 이게 다시 한번 좀 바닥까지 좀 터치를 한번 더 한 이후에 대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뭐 재료가 사실 우리가 로봇 이슈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로봇 이슈 좋았고 로봇이 주도였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게 결국 한기 종목입니다. 지금 그래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가 18%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뭐 상승분 반납하고 또 주가 빠진다라고 봐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해성 TPC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작년 생각을 하면은 작년에 뭐가 있었나요? 로봇 이슈 굉장히 로봇 인공지능 AI 뭐 돌아가면서 그죠? 그렇죠.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뭐 전반적으로 로봇 그 관련주들이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도 그렇죠. 있었고 또 지금도 엔젤 로보틱스 곧 있으면 그렇죠. 청약 예정이죠.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로봇주들이 정말 급등세를 보였는데 네. 작년에 우리가 그 작년 1월 2월 달에 그 1분기 때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감속기 관련주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 종목이 마찬가지 감속기 관련주예요. 감속기 관련주인데 자, 최근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속기 물론 뭐 나쁠 게 없죠. 로봇 한 대를 만드는 비중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가격적인 부분, 실적 부분 이렇게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데 중요한 건 이제 차트 보시면요. 이게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여기서 조정 나온 이후에 재차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추세 탄 이후부터 좀 아래 꼬리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단기 이동평균선 지지받으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기 이평선들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냐 안 주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선이 또 21선 돌파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주봉으로 봤을 때도 누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죠? 이 종목이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차트 흐름이 어떠냐면 상승 이후에 조정 다 예쁘게 나왔어요. 조정 구간에도 보시면 바닥 찍고 아래 꼬리,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 구간에 있고 마찬가지 주봉상 정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고 월봉을 보셔도 지금 아래 꼬리 월봉상에서도 아래 꼬리 굉장히 예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트 흐름이 뭐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이 피로도가 많이 몰린 구간에서는 접근하기가 이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승분에서 어느 정도 반납하는 흐름이 나온 이후에 재차 대반등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앵커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봇 업종이 앞으로는 정말 좀 시세를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 방어주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해성 TPC라는 차트를 나중에 한번 더 보게 되시면은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의 저점이 어디냐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동안에 사실 이제 하단에서 저항 라인이었던 9,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정말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드렸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뭐 이슈라든지 차트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방산 로봇 쪽으로도 좀 이제 실적을 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산용 로봇은 우리가 이제 방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산 로봇은 정말 뭐 방산 쪽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창출해내서 뭐 결과값을 도출을 했을 때 정말 잭팟이 터질 수가 있다. 왜? 국가 간의 거래예요. 물론 이제 뭐 내수용으로만 만들진 않겠죠. 그래서 방산 업종에 로봇이 도입된다라는 건 이거 정말 큰 호재 중에 호재가 아닐까.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봇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해성 TPC를 선택하셨죠. 지금 이슈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방산용 로봇들로 매출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방송에서 원탑 종목으로도 로봇주를 드리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도 로봇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 저희 방송 원탑 종목이었던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드렸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당일 하루 만에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드렸습니다. 총 16% 가까운 수익을 드렸는데 로봇주 또 충분히 우리가 해성 TPC로 수익을 볼 만한 구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종목 이렌시스 그리고 뉴로메카의 후발주처럼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렌시스, 뉴로메카 너무나도 부럽다. 나도 이런 식으로 최근 시장 오늘 정말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동안 어땠나요?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오르는 장인지 이게 상승장인지 잘 헷갈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로이 대표님인데 나도 로이 대표님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익률표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의 종목명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1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도 기회 꼭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로이 대표님과 함께 테마에 대한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저희가 매주 1강씩 기초교육 자료를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좀 주식이 궁금해. 그리고 주식을 알고 싶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이런 고퀄리티 자료를 매주 1강씩 받아보시면서 스스로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짧게 보는 뭐 하루 이틀 뭐 데이 트레이딩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적합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딱 잘라 말씀드리면 종목으로 승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종목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매주 뭐 저희가 이제 일주일 내도록 방송을 하니까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공략주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편하게 좀 종목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관련된 내용은 이 HBM 관련돼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반도체 굉장히 훈풍이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메모리계 풍향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냐 혹은 뭐 어닝 쇼크냐에 따라서 업황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뭐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풀려 나오고 있는 재료가 미국 정부에서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계획을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사실상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예상치인 8조 원, 이 8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사실 K칩스법이 나왔을 때도 뭐 보조금, 세액 공제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도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파생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우리가 주로 공략하는 이 중소형주들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까?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종목들보다는 당연히 관련주긴 하되 그동안 사실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지 못한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쪽에 사실 이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엔비디아 그 최고 경영자죠.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근데 이건 아직 뭐 확실한 뭐 결과가 도출된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미래의 일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HBM을 사용을 하겠다. 통과됐으니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슈만 나와도 이 관련주도 어떻게 되겠어요? 잡을 수 없을 만큼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통과 시에는 뭐 대규모의 그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대규모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말 반도체 업종들 올해 중반부가 아닌 올해 연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실 이제 거의 예정돼 있던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근데 뭐 사실 시외에서도 한 18%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마이크론이 메모리계 풍향계입니다.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고요. 여기서 실적 발표를 해서 이렇게 훈풍이 나왔다라는 건, 정말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거대한 두 가지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적이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처음 달았을 때 생각해 보죠. 처음 달았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반도체 업종이 업황이 지금 계속 안 좋았습니다. 재고도 넘쳐나고 가격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메모리 가격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감산해서 물량 줄여버리고. 그래서 지금 물량이 주니까 어때요? 가격 올라가고 메모리 가격 올라가고 업황 개선이 막 되고 있죠. 어떤 걸로? AI 시대가 열렸으니까 하이엔드 메모리가 집중받고 있고요. 제가 아까 하이엔드 메모리와 장비주들 얘기했는데, 자, 메모리가 가격이 안 그래도 올라가는데 하이엔드 가격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 고부가 메모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로스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자, 생산 공정은 일단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산 공정은 당연히 장비주들 보면은 생산 공정이 먼저 부각을 받겠죠. 그러면 장비, 요 고가 메모리 플러스 장비주 생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로스 방지를 해야죠. 로스 방어를 해야겠죠. 불량품이 있으면 전면 수정하고 고쳐서 사용을 해야겠죠. 재사용을. 그래서 후공정과 검사 장비가 중요하다.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DIT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후공정 장비들, 뭐 검사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 막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반도체 업종에 있는 소부장, 시스템 반도체, 뭐 HBM 다 같이 올라가는 이 테마주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겪어보셨잖아요. 2차전지 때도 그랬고, 로봇 때도 그랬고, AI 때도 그랬고, 다 같이 올라가는 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순간이냐? 진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 개별 이슈로서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알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현재 증시에 맞춰서 좀 다양한 전략으로, 다채로운 전략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급등 나왔죠. 자, 어제의 급등과 오늘도 상승 이후에 갭 띄운 이후에 하락 나왔지만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상승과 어제 상승 굉장히 뭐 거대한 상승이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자, 이게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큼 수급이 몰렸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뭐 미래를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트상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교육 시간에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뭐 정말 이거 책에 나오는 그냥 하락세 기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락세 기형을 보면은 수렴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정말 기본적인 차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차트들이 중소형주들에게선 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막 기계처럼 시스템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하게도 중소형주들은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이런 차트들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노란톡방 오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또 없겠죠. SK하이닉스가 9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이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행보하는 거. 중소형주 들어가면 하루에 막 20%씩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건들 거예요? 안 건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보다 저점이 있어요. 9만 원대 초반에. 자, 9만 원 초반부터 지금 어때요? 17만 4천 원 최근에 찍었습니다. 8만 원 이상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죠. 이 8만 원 주가 8만 원 올라갔다라는 게 그냥 금액만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수학으로 개념을 뭐 정의를 내리면 야, 이 8만 원 다른 종목 건드렸으면 더 짧게 이 정도 시세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또 배당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정적이다. 대형주들도 한 번씩 이렇게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중소형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상향 추세 만들어냈고 최근에 이제 일부 조정 받았지만 다시 한번 띄워버렸어요, 갭을. 그러니까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갈 겁니다, 당분간은.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끝까지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 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 내에서 HBM 쪽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최근 시장은 다 같이 가는 것보다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만한 그런 흐름이 더 강합니다. 나도 이렇게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만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HBM 관련주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관련주 모조리 알고 싶다, 타점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짧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일단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50분 동안 사실 기다린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 원탑 종목이었던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또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어떤 종목을 원탑으로 들고 왔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주식라방을 시청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요?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종목 있잖아요. 최근 조정받았는데 원탑 종목? 네, 네. 정말 크게 갈 것 같아요. 오. 진짜 이건 농담이 단기간에 아니라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이거 단기간에 지금 올라올 구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갈 것 같아요. 오.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진짜 그렇게 갔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전에도 사실 네. 방송 도중에 급등한 종목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꼭 궁금해요. 한번 빨리 알려주세요.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가장 큰 뭐 힌트가 아닐까 보는데 솔더볼 부품 글로벌 1위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1위예요, 1위. 그래서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금 시장 호황이죠. 그래서 주력 제품이 이 솔더볼이 앞으로 수요가 정말 많이 급증을 할 것 같다. 업황에 따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기업이 자회사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 모두가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당연히 말씀만 드리면 주식하는 사람들 말씀만 드리면은 다 아는 기업들인데 자회사 모두가 정말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뭐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개별 기업 측면에서도 정말 실적이 계속 호조될 그런 뭐 전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건드려 봐야 될 것 같다. 자, 차트 보시면은 뭐 변동폭이 좁진 않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자, 저점 찍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또 예쁜 조정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 자, 우리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 여기예요.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6,000원대입니다. 6,000원대. 자, 지금 6,000원 부근에 왔으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집중해서 진입해야 되는 구간이겠죠. 오늘 노란톡방에 계시면 입장하시면 라이브 방송 링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목명 공략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로 빠르게 갈만한 구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은 1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